안녕하세요. 아이언페이스입니다. 오늘은 4월 마지막 주말을 맞이해서 조금 가벼운 주제를 선정하고 편안하게 공유할 수 있는 자료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파이코인을 구축하고 있는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도 한번 주제 선정을 해달라고 하시는 구독자분들도 계셨고 해서 저 역시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하는 마음이었는데 그동안 비슷한 자료가 상당히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구체적으로 찾아보니 저의 생각보다 실제 그런 자료가 아주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었고, 그래서 제가 정리해본 몇 가지 자료와 함께 주제를 좀 한정해서 파이코어 팀이 어떤 마음으로 파이 네트워크를 시작하게 되었을까 하고, 그리고 어떤 의외의 인물들이 파이의 탄생에 영감을 주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어렵지만 파이 상장 이야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아는 혹은 모르는 파이코인 이야기와 파이코인이 정말 상장이 될까라고 하는 주제로 저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주제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난 3월 10일부터 처음 영상을 업로드하기 시작하고 이틀 전인 4월 27일 날 드디어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구독자 5,000명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관심과 구독을 해주신 모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3월 14일 처음 런칭한 최초의 모바일 채굴 암호화폐인 파이 네트워크는 새로운 스캠 암호화폐의 정석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사람들의 질시와 비난을 받으면서 지난 3년간 전 세계 3,500만 명의 소셜 블록체인으로 기여 참여자들의 합의를 통해서 현재까지 성장하고 드디어 폐쇄 메인넷까지 진화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고학력 사유임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짧은 금융의 역사를 통해서 그동안 대규모 다단계 사기나 금융 사기가 빈번하였고, 또 그로 인해서 파이 블록체인 합의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서 과거의 다단계와 같은 피해 인식으로 인해서 블록체인 투자 인구나 글로벌 대형 거래소를 갖고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파이 채굴 인구는 약 15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고, 실제 파이 채굴 네트워크에서의 영향력은 상당히 미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채굴자분들의 인식이 바뀌고 파이의 희소성에 대해서 인식이 증가하면서 파이 노드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그래서 상당히 희망적인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수많은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확인된 혹은 확인되지 않은 많은 자료가 노출되었지만 실제 파이코어 팀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나 채굴 수립 과정에 대한 가장 정확한 내용은 스탠퍼드 대학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탠퍼드 데일리가 발표한 2019년 9월 16일자 기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2013년 그리고 2014년도에 스탠퍼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된 니콜라스와 칭따오 판, 그리고 이미 퇴사한 2018년도 MBA 학위자였던 빈스 맥필립에 의해서 시작된 파이 네트워크가 벌써 50만 명 이상의 채굴자 네트워크로 성장 중이라고 소개하면서 파이 네트워크가 시작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제 파이 네트워크의 창립은 이 세 명과 함께 니콜라스 박사의 블록체인 수업을 듣고 있었던 프랑스에서 건너온 교환학생 오렐리옹 슐츠도 초기 창립 멤버였다고 밝히고 있고, 그는 파이코어 팀의 핵심 엔지니어이자 창립 멤버로 여전히 파이코어 팀을 지키고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실제 언론에 노출된 것은 2019년 7월 야후 파이낸스인데 현재는 7월의 기사는 사라지고 같은 해 9월에 다시 소개된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기사에는 파이 네트워크는 비트코인 채굴에 의해서 발생된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테슬라 CEO인 앨런 머스크에 의해서 크게 이슈화됐던 이 문제가 실제 파이 네트워크는 이미 2019년도에 기사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스탠퍼드 데일리에 의해서 소개된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가 파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떤 자원도 제공하지 않았지만 파이의 창립자들은 컴퓨터 과학 교수인 마이클 번스타인과 현재 스텔라 재단의 이사로 재직 중인 데이비드 마저와 같은 스탠퍼드 교수진의 조언과 생명공학 교수인 얀 리하르트와 같은 스탠퍼드 교수진과의 조언과 교류를 포함하여 모두 스탠퍼드대에서의 경험에 의해서 크게 형성되었다고 지적합니다. 파이코어 팀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의 경력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블록체인에 끌렸습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인터넷이 정보나 미디어를 분산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금융과 법률 서비스를 분권화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재 상태에서 대부분의 크립토 통화는 기술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일상적인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파이는 일상적인 사람들, 즉 에브리데이 피플을 위한 암호화폐이며 그들이 가장 기술적으로 압박을 받지 않고 합의 프로토콜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휴대폰을 통해서 찾았다는 것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이코어 팀의
시스템에게 가장 크게 영향력을 준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니콜라스 박사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의 분산 트러스트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함께 했었다고 하는 바이오 엔지니어링 전공 교수인 잔 리파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파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인터뷰한 내용을 살펴본다면 당신의 기술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고, 파이팀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유용성과 광범위한 채택에 중점을 두고 기술을 사용하기 쉽게 만들고 사람들이 계속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파이 네트워크는 파이코어 팀의 탁월한 보편적 인류애나 기술력에 의해서만 구성된 것이 아니고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모든 경험을 통해서 많은 이들의 조언과 지원으로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잔 리파르트 교수는 불과 우리가 작년 말까지 파이 앱에서 진행했었던 코로나 설문 앱인 피버 IQ라고 하는 앱을 만들었던 회사 에냐의 창업자이자 CTO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있고 그래서 더 반복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지만 창업자 니콜라스 박사입니다. 그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스탠포드대에서 컴퓨터 엔지니어링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특히 스텔라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현재 스텔라 재단의 이사인 데이비드 마지얼 교수의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박사하기 전 스탠포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페이스북 펀드로부터 지원받았던 게임 과금 회사인 게임 욜라를 창업하였고, 실제 그들의 창업 결과는 구글 클라우드와 야후 등에서 판매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기념비적으로 스탠포드 대학의 발전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창업 엑셀러레이터라고 할 수 있는 스타트 X의 액처를 만든 창업가이기도 합니다. 스타트X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약 1,500개 정도의 스탠포드대 동문들이 창업한 벤처기업에 대해서 기술 자문과 함께 자체 네트워크를 통한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터로 현재까지 약 200억 달러 이상의 기업 가치가 형성된 수많은 기업들이 활동 중이고, 실제 이들에게는 약 80억 달러 이상의 벤처 자금이 외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박사와 함께 스타트X를 조직했었던 멤버 중 여전히 카메론 타이틀맨은 회장으로서, 그리고 조셉 후앙은 CEO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박사에 대한 수많은 억측과 뉴스를 뒤로하고 우리가 자료로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의심의 여지가 없고, 그는 뛰어난 컴퓨터 엔지니어이자 경영자 그리고 야망가라고 보입니다. 스타트X 정도의 기능을 가진 조직을 오랫동안 조직하고 운영해본 경험을 통해서 현재의 파이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한 것이고, 또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등 뒤에 있는 수많은 지원군들과 미국 주류 사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 자문기관, 투자기관, 그리고 스폰서 기업들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파이 네트워크는 합의 프로토콜을 휴대폰 채굴 버튼 하나로 운영하는 소셜 체인이면서 이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없을 메가 크립토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고 해도 여전히 그들의 백서에 담긴 정신과 실제 오늘까지 이렇게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메인넷까지 진행하는 파이 네트워크 시스템을 스캠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어떤 증명과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파이를 채굴하고 있는 수많은 파이오니어들과 외부에서 스캠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하이에나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상장이라는 이슈를 잠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파이 코어 팀의 정신 그대로 이미 우리는 파이가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퍼블릭 블록체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갑자기 폐쇄 메인넷을 선언하면서 또 다른 수많은 하이에나들이 지적하고 있는 스캠의 정석을 밟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외부 시스템과의 연결의 핵심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불리우는 API 연결을 외부와 차단하고 파이 해커톤 참가 그룹들에게만 추가로 폐쇄 메인넷 기간 동안 앱 개발을 정교하게 진행하고 추가로 앱을 개발할 시간을 제공한 후에 파이의 결제 시스템과 그들의 API가 연결되도록 작업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것입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에도 새로운 개발자 그룹들은 이미 오픈된 개발 키트라고 할 수 있는 SDK를 통해서 어떤 앱이라도 개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API란 두 개의 소프트웨어 간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그래밍 코드의 집합으로 두 프로그램이 통신하는 인터페이스를 바로 이 API가 지정하는 것입니다. 파이가 이렇게 폐쇄 메인넷 기간을 설정한 이유는 실제 파이 해커톤 참가 D앱들의 더욱더 정교한 개발을 통해서 파이 가치를 실현하고 합의 가치를 만든 후에 세상에 오픈하여 파이 가치가 함부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도둑 상장이란 행위에 대한 보호책이기도 합니다. 즉 거래소가 암호화폐 개발진들과 상의 없이 무단으로 자신들의 거래소 고객들을 위해서 상장을 진행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실제 암호화폐가 탈중앙화라고 하는 정신에 기반하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세상 사람들에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 시장에 나온다면 그것은 당연히 오픈소스이고 누구도 비탈릭에게 이더리움 상장 여부를 물어보고 상장을 진행한 거래소는 없었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도둑 상장이라는 단어는 전혀 암호화폐의 정신과는 어울리지 않고 오히려 상장 수수료가 엄청 높아지는 트렌드에 대비해서 거래소가 고객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암호화폐 상품을 자율 상장하게 되면 그러한 무리한 수수료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하고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런 도둑 상장을 비판하는 측은 블록체인은 탈중앙화가 되겠지만 프로젝트 자체가 탈중앙화되는 것은 아니어서 해당 암호화폐의 재단 설립을 통해서 시장에서 꾸준히 그 가치를 인정받고 더 많은 일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오히려 이런 도둑 상장으로 로드맵에 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 반대 측의 입장입니다. 또한 이런 재단 조직의 자체 사업 진행 파트너십이 도둑 상장에 의해서 무너질 수도 있고 따라서 해당 암호화폐의 가치가 급변동이 오거나 심지어는 가장 먼저 상장을 무리하게 진행함으로써 상징적인 고객 유입을 통해서 수수료만 챙기려는 거래소의 악의적인 목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쉽게 예측하실 수 있듯 파이코인만큼 상장 전 거대한 채굴자가 모인 채굴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아마 힘들 것입니다. 거래 수수료 수입이 전부인 거래소가 파이코인 상장을 마다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파이코어 팀은 더욱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일상적인 사람들에게 기술적으로 멀어진 암호화폐 채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은행이 없는 수많은 개도국 사람들에게는 자유로운 통화를 제공하고 또 상당한 수준의 부의 재분배까지 제공이 가능한 파이의 비전을 두고 보면 폐쇄 네트워크의 진행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폐쇄 메인넷을 통해서 올바르고 공정한 합의 가치 형성을 통해서 네트워크의 가치를 지키고 장기적인 시스템의 발전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파이 코어 팀 그리고 파이 재단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파이가 이렇게 많은 기술적인 비난과 심지어 여전히 스캠이라는 이야기까지 감수하면서 폐쇄 메인넷을 강행하고 있고 그 뒤에 숨은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원칙들, 아직 채굴이 더 가능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진행하시고 더욱더 많은 채굴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시 더 좋은 영상으로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